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을지 그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세무사한테 사장님이 기장을 맡겨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세무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거를 1월 달에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거는 7월 달에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고요. 하반기 거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셀프로 신고하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신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중에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낼 게 없습니다. 4,800만 원까지는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월에 한 4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셀프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게 없으세요. 근데 이 기준이 연간으로 환산해 가지고 4,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개업을 해서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매출을 따져보니까 3천만 원 했어요. 그럼 3천만 원을 6개월로 나누면은 평균적으로 월에 한 500만 원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니까 500 곱하기 12 하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이면은 연환산했을 때 6천만 원이기 때문에 4,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꼭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셀프로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간이가세자라든가 아니면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셀프로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 중에서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간이가세자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셀프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도 세금이 별로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부과율이 있기 때문에 세금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분들 중에서도 혹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분들 같은 세무사를 써가지고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내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간이가세자인데 그러면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세금을 절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가세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가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7월 달하고 1월 달에요. 근데 일반 가세자 중에서 간단한 분들 계십니다. 보통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데 생계환서가 딱 6장, 6개월에 6장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생계환서 6장만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장님들도 간단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셀프로 신고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 외에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이렇게 일반 가세자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거든요. 뭐 음식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적용해 줘야 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도 적용해 줘야 되고 계산서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쿠팡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군데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놓은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복잡해서 직접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한테 의뢰하는 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절세할 수 있는 항목도 잘 챙겨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보통 5월 달에 신고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신고 이렇게 하시라고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오는데요. 근데 간혹 이 신고문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신고문이 중간에 분실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신고 안내문이 등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 우편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신고 안내문이 이제 카톡으로 단순하게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안내해주는 안내문이지 꼭 세무서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납세자들, 사장님들만 손해입니다. 이거는 안내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은 무조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사장님들이 신고 안내문 안 나와가지고 신고 못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산세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원래 100만 원 나오는데 2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기한 후 신고, 만약에 5월 31일까지인데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50%를 감면해 줍니다. 20%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를 1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한이 지난 걸 알았다, 그럼 최대한 빨리 세무사를 찾아가지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셀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셀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요,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안내문이나 카톡에 신고가 다 돼 있게 나와 있는 그런 모두 채움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만 있고 연간 매출이 보통 2,400만 원 미만인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모두 채움이라는 건 뭐냐면 국세청에서 이미 신고 양식을 다 채워놨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은 우리 사장님이 홈택스라든가 아니면 ARS 아니면은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거기에 부양가족 같은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만 원이 기본공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내가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소득이 없다거나 우리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내가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공제를 받고 싶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공제, 다른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부분들도 내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돼 있다. 만약에 그런다 그랬을 때는 내가 직접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채용으로 하시되 내가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게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알아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채용 대상자 중에 나는 세금도 안 나오네, 세금 거의 환급이네, 그러게 되면은 보고서 부양가족 공제 받을 것도 없다 하면은 그냥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양가족 공제도 있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받을 게 있다 하시는 분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든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미 어느 정도 매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장부를 세무사한테 맡겨야지 최대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업종별로 다른데요, 연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만약에 지금 24년도인데 24년도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23년도 매출 기준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마트라든가 문고점 같은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3억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1억 5천이 넘어가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7,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소매업 3억, 제조업, 음식업 1억 5천,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것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제로 세무서에서 꼭 통보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기 때문에 기장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장을 맡기고 해야지, 이거를 세무서에서 따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너 앞으로 기장하세요 하고서 세무서에서 강제로 하는 게 없습니다. 단순히 권고사항이지 다 납세자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은 일단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마트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때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로 결제하면은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산다든가 임대료를 낸다든가 나가는 계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가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인데요,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라는 계좌로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기업 계좌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계좌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좌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계좌를 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3년도에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 기준 넘어가지고 24년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 그러면은 6월달 안에, 그러니까 24년 6월 안에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산세 부담도 있고
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부분들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사업용 계좌를 꼭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면은 세무사한테 기장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직접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 이름이 어렵잖아요. 이거 쉽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간편장부는 한마디로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분들이 다 간편장부 대상자거든요. 그러면은 가계부 혹시 아시나요? 가계부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쓰셨는데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게 가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월급이 들어오면 수입, 그리고 지출이 나가면은 거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입 지출만 기록한 게 간편장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나간 게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록한 게 간편장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가 있고요. 복식부기라는 건 이런 수입 지출뿐만이 아니라 자산하고 부채, 그래서 자산 부채까지 기록돼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세법에서 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세법대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납세자분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지 직접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를 꼭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무사한테 맡긴다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러면 신고 대리랑 기장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신고 대리랑 기장. 뭐냐면 신고 대리라는 거는 신고할 때만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얼마의 비용을 주고 맡기고 소득세 신고할 때 얼마의 비용을 주고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고 대리입니다. 신고할 때만 맡기는 거. 그리고 기장은 보통 매월 기장이라고 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매월 관리를 받고 법인은 3월달 그리고 개인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일부의 결산 조정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기장입니다. 그래서 신고대리 할 때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마다 다 금액이 다르겠지만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1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복잡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매출이 많다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무사랑 상담 받으셔가지고 가격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고 이자 배당 금융소득도 있고 만약에 소득의 종류가 많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금이 더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소득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하다, 1억 이하다, 1억 5천만 원 이하다, 또 2억 이하다 이런 식으로 매출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로 할 것인가 복식부기로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이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간편장부로 하신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받는 것 같고요. 만약에 복식부기로 한다 그러면 매출액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보통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마다 수수료 체계가 틀립니다.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처럼 나라에서 정한 요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매가액이나 전세냐 월세냐 따라 가지고 0. 몇 프로 해가지고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율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싼 데서 하고 싶어. 그러면 어플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아보셔가지고 싼 세무사를 찾아서 맡기면 되는 거고요. 난 싼 거보다 서비스가 좋은 게 좋아. 나는 상담도 제대로 해주고 절세 방법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세무사를 찾는 게 좋아.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고 최대한 친절한 대로 찾고 싶어. 그럼 그런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스타일과 맞는 그런 세무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장료는 얼마나 되냐면요. 기장료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에 11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에 22만 원이 기본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정료라 그래가지고 3월 달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결산 조정료 그리고 5월 달에는 소득세 조정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럼 내가 기장을 과연 언제쯤 맡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무조건 맡기셔야 되고요. 왜냐면 직접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복식부기 의무자가 안 되더라도 내가
그래도 연매출이 한 1억이 넘고 어느 정도 세금이 좀 많이 걱정된다. 그러면은 세무사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리가 됐던 기장이 됐던 간에 세무사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지금 혼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을 두고 해야 된다. 알바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가족 중에 나 대신 직원이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이 사대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또 원천세 신고라고 인건비 신고도 해줘야 되고 지금 명세서도 제출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된다.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기장을 맡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제 세무사한테 의뢰하게 된다 그러면은 각종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상업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감면 고용중개 세액공제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다. 그래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도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게 되면은 기장 세액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맡기는 게 사장님들 절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